그냥 말 그대로 수들의 배열이야. 수들의 배열. 숫자가 띡띡띡. 너네들 옛날에 뇌생남 이런 거 보면은 숫자 몇 개 해놓고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추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열이 아무 의미 없이 예를 들어서 1, 3, 7, 1, 5, 4, 9, 5, 1, 2, 3, 4, 5, 7, 6, 5, 1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럼 이게 여기 몇 번째가 요거 나오는 건지 알 수 있어 없어요? 규칙이 없으면. 못 맞추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들의 배열이다.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얘네들은. 수들의 배열이지만.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열들을 가지고 내가 100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10,000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무한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배우는 게 이 수열이고, 특히 이과생들은 이 수열의 극한, 미적분에 들어가면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배워요. 원래는 그거는 문이과 공통으로 배워야 되는데, 아이 참, 교육과정을 왜 안 바꾸지 자꾸?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워야 이해가 쏙쏙 되고 발레도 쏙쏙 되는데, 그걸 자꾸 안 바꾸네. 옛날에는 원래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배웠는데, 아무튼 이과생들은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고3 때 미적분 단원에서 또 배우게 되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아무튼 등차수열. 등차수열이 뭐냐? 자, 같을 뜻자겠죠? 차이를 보이는, 같은 차이를 보이는 수열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4, 6, 8, 10, 12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차이가 이 차이 나고요. 이 차이도 이 차이, 이 차이, 이 차이, 이 차이. 이렇게 같은 차이를 보이는 수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같은 차이, 공통된 차이니까 얘를 공차라고 얘기한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57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핏 보면 되게 쉽지만 57번째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7번째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바로 대답할 수도 있지만,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 딱 봐도 57번째면 2배씩이니까 114가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놈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n번째에 대한 요 놈을, n번째에 들어갈 요 놈은 n으로 이루어진 식일 건데, 이것을 우리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를 n번째 항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반항이라고 얘기한다. 이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100번째를 구하라 그러면 n 대신에 100을 집어넣으면 돼. 200번째를 구하라 그러면 n 대신에 2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57번째를 구하라 그러면은 n 대신에 57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바로 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수열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째 항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이렇게 갔을 때 이제 n번째 항을 구하는 거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2씩 더해주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예. 이 공차를 우리는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둘째 항이 되겠죠. 맞죠? 첫째 항에다가 얘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 맞죠? 첫째 항에다가 얘를 더하면 얘가 되잖아. 그러면 셋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D를 2번 더하면 되죠. 얘는 첫째 항에다가 D를 3번 더하면 되죠. 그럼 57번째는 첫째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하면 될까? 16번. 당연히 56번이죠. 두 번째일 때 한 번 더 했고, 세 번째일 때 2번 더 했고, 네 번째일 때 3번 더 했잖아. 그러면 이제 n번째는 첫째 항에다가 D를 몇 번? D를 n-1번 더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n-1d를 더하면 일반항이 된다는 얘기야. 자, 한마디로 얘의 일반항은 2 플러스 첫 장이 2니까 그 다음에 n-1d, d가 2였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 봤더니 2n 빼기 더하기 2니까 그냥 2n이죠. n번째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57번째가 114가 된 거고 100번째면 20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1 플러스 n-1d다. 이렇게 두세요. 여기서 D는 공차, A1은 첫째 항, N은 항. 됐죠? 네. 자, 근데 이것만 기억하고 있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자, 변수는 여기서 n이야, n. n이 아까 57도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문자가 100이라 n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다시 표현해 보면 d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항이. n에 대한 몇 차식이죠? 1차식이야. 엄청 중요해. n에 대한 1차식이란 말이 엄청 중요한 거야. 자, 일반항은 뭐라고 써도 된다고요? d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라고. 그리고 뭐라고?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리고 이 n의 개수, 1차식의 개수인 d가 뭐야? 즉 n의 개수가 공차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았죠? 네. 즉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열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만 배울 게 아니잖아. 등차 수열도 배우고 등비수열, 개차 수열, 분수열,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여러 가지 수열들을 배울 건데 그 중에 어떤 놈이 AN이 있는데 그게 3n-4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뭐야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잖아. 네.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 거죠 첫째 항이. 그리고 3이 공차라고. 아까 여기서 3씩 늘어나는 거구나. 그럼 3씩 늘어나면 2, 5, 8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구나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았죠? 네. 자, 두 번째. 자, 등차 수열의 성질. 자, 등차 수열의 성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자, 여기 2, 4, 6, 8, 10, 12 이거 보이죠?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데, 자, 얘네들을 쌤이 간격을 한 칸씩 떼볼게, 이렇게. 이렇게. 2, 6, 10 이렇게 가도 등차 수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도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인데 같은 간격으로 두 칸씩 떨어지든지 세 칸씩 계속 떨어져 있든지 해도 등차 수열이라고. 알았죠? 자, 두 번째. 자, 여기에 같은 개수만큼 더해도, 자, 이렇게 둘이 더했어.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얼마냐? 6이죠. 둘이 더하면 14죠. 네. 둘이 더하면 22죠. 그럼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어? 8 떨어져 있죠. 8 떨어져 있죠. 네. 그러면 같은 개수의 한 끼리, 같은 개수만큼 순서대로 더해도 등차 수열이야. 알았죠? 얘 3개씩 더하든지 2개씩 더하든지 5개씩 더하든지 순서대로 더하면 등차 수열이 된다. 맞죠? 자, 세 번째. 자, 봐봐. 만약에 자, 여기서 끝났어. 등차 수열이. 그러면 얘하고 맨 처음 거하고 맨 끝에 거하고 둘이 더하면 얼마야? 둘이 더하면 얼마야? 14.
그러면 두 번째 거하고 바로 전 거 더하면 14요. 얘하고 더하면 14요. 그치? 네. 즉 무슨 얘기야? 첫 번째와 n번째를 더한 거, 두 번째와 n-번째 더한 거, 이렇게들의 합이 모두 같아. 알았어요? 네. 짝수로 끝났을 때는. 알았죠? 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홀수로 끝났다고 치자. 홀수 개수로 이렇게 끝났어. 이렇게 끝났어. 네. 그럼 마찬가지로 얘하고 더하면 12. 얘하고 더해도 12여야죠. 네. 가운데가 하나 남았네. 비로네. 얘는 어떻게 돼요? 2배를 하면 같죠. 네. 12. 홀수계면 한마디로 자기하고의 합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등차중항이라고 얘기해. A의 n번째와 A의 n 플러스 2번째를 더한 것이 가운데 것의 2배와 같다. 오케이? 얘하고 둘이 더한 것은 얘의 2배. 얘하고 둘이 더한 것은 얘의 2배. 맞죠? 네. 이게 뭐하고 똑같냐? 이게 너네들이 예전에 배웠던 산술 평균의 원리야. 이게. 둘의 평균이 가운데.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한다. 중앙. 요거. 가운데항. 2배가 된다. 그렇죠? 다음 네 번째. 자, 만약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세 수를 어떻게 쓸 거냐면, 물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라고 식을 세울 거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D씩 더해진잖아. 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게 뭐야? 셋이 더하면 D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려고 3차 방정식을 하나 주고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럼 우리가 세 근 나오면 이제 뭐 쓰겠어요? 근각에서의 관계 쓸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세 근의 합, 두 근씩의 곱의 합, 세 근의 곱 이거 할 건데 거기에서 얘를 알고 있으면 합만으로도 D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빼기 2D가 아니라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쓰면 다 더하면 A가 없어지죠? 아니, D가 없어지죠? 네. 그렇죠? 여기서 D가 공차가 아니죠, 이때는. 공차는 1D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운다. 알았죠? 이렇게 식을 세운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등차수열이라고. 그래서 등차수열은 수열 중에서 가장 쉬운 수열이죠. 가장 쉬운 수열이 등차수열이야. 네. 그렇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등차수열의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 거야. 특히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 가면 거의, 물론 쓰긴 쓰는데 거의 이제 안 쓰는 그런 상황이 돼요. 등차수열은.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되고요. 자, 등차수열 아까 일반항 이렇게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일반항은 이거는 이제 점화식. 어떻게 됐어요? 등차수열의 점화식이라는 것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아까 A n 플러스 1번째가 있고 A n번째가 있으면 얘에서 얘 뺀 게 항상 D로 일정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보고 등차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일반항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 또 하나 d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일반항은. 그리고 n에 대한 1차식이 된다. 특히 n의 개수, n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된다고? 공차가 된다. 맞죠? 네. 경아 줄 거면 지금 얘기해. 안 줘요.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은 어떻게 해요?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둘이 더한 것은 가운데 것의 2배와 같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조화수열은 그냥 알아두기만 하세요. 네. 안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6분의 1, 8분의 1. 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돼요, 안 돼요? 등차 수열이 되니, 안 되니? 수열은 안 되죠. 등차 수열 안 되죠? 네. 그렇죠? 근데 뭘 해봤더니 얘를 역수를 씌웠더니 등차 수열이 되죠? 2씩 늘어나는. 네. 그렇죠? 이렇게 역수를 씌웠을 때, 각항을 역수를 씌웠을 때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한다. 알았죠? 그러면 조화 수열은 어떻게 구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뭐 20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물론 직접 해도 되겠지만 네. 우리는 역수를 씌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보고 얘 일반항을 구해. 얘 일반항이 얼마예요? 2n이죠? 네. 아까 구했듯이.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이 조화 수열의 일반항은 다시 역수를 씌우면 되잖아요. 이거잖아. 이게 조화 수열의 일반항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0번째는 20 집어넣으면 답은 40분의 1.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조화 수열이라고 한다. 조화 수열은 수능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 저기서는 나올 수는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되고요. 자, 511번 쉬운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수열의 첫 장부터 4항까지를 차례대로 나열하라. 그러면 일단은 너희들이 나중에 수능을 보거나 할 때 수열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보다 결국에는 수열의 목적은 내가 얘네들의 값들을 보고 규칙성을 추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까다로운 문제들로 들어가게 되면 직접 하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특히 너네 때 와서 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몇 년 전에는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거든. 네. 그런 문제가. 그래서 정형화가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런 추세가 좀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추정해가지고 직접 따져보는 게 더 빠른,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어디에서? 이제 수능에서.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첫 장부터 4항까지 그럼 1, 3, 2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9, 4 집어넣으면 12 여기까지 적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여기다도 1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야? 90도니까 0이죠. 네. 2 집어넣으면 파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네. 그 다음에 3이면 270도니까 다시 0되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2파이니까 1이죠. 네. 이 정도는 당연히 알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어디 물었어요? 여기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수열도 일종의 함수예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 자연수가 실수에 대응하는 함수야. 왜냐면 자연수는 뭐냐면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런 것들이 1항일 때 예를 들어서 루트 2야. 2항일 때는 루트 2 플러스 2야. 3항일 때는 루트 2 플러스 4야. 4항일 때는 루트 2 플러스 6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 자연수가 실수로 대응하는 일종의 함수이기도 하다. 알았죠? 네. 함수이기도 하다. 다음 512번. 자, 일반항을 추측하시오. 자, 1번은 뭐겠어요? 딱 봐도 1은 1분의 1이니까 1, 2, 3, 4. n분의 1이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1, 4, 5, 7.
이렇게 홀수 1357 나가는 게 n번째가 뭐였죠? 2n-1이겠죠? 홀수들 나타내는 거. 1357 이것도 등차 수열이잖아. 네. 그 다음에 3579는 2n 플러스 1이죠? 여기다가 실제로 1 집어넣으면 13, 2 집어넣으면 35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일반항이다. 얘는 3, 9, 27, 81. 뭐죠? 3, 9는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그러면 n번째는 n제곱. n 로그 3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로그 3, 얘는 2 로그 3, 얘는 3 로그 3, 얘는 4 로그 3 이거잖아. 네. n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물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그래 이렇게 써도 되고. 다음 513번. 다음 수열의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네모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뭐 너무 쉽죠. 얘하고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42. 그것의 반절이죠? 네. 그러니까 21. 그리고 둘이 더한 게 지금 42였잖아. 네. 뭐 이렇게 둘이 더해도 42여야죠? 네. 아까 그 얘기했죠? 그럼 둘이 더해서 42가 되려면 얘는 9.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하고 둘이 더한 것에 얘가 반이란 말이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2인데 그것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됐죠? 네. 그러면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려면 이렇게 둘이 더한 것도 마이너스 4분의 2가 돼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돼야죠? 네. 아니지. 네. 2니까 얼마 돼야 돼요? 2 이렇게 돼야죠? 이해됐죠? 네. 둘이 더한 게 같다고 했잖아. 그리고 얘는 둘이 더한 것에 몇 배가 같다고 했어요? 둘이 더한 것의 반이 얘. 얘의 2배가 얘네 둘이 더한 거. 그치? 다음 514. 자, 1번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이면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은 어떤 애는 2 플러스 n-1d 이렇게 쓰는 애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 보자마자 3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즉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적을 줄 알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그래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14 이렇게. 맞죠? 아까 뭐라 했어요? d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얘도 보자마자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 5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되잖아요. 뭐 공차가 오니까 5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5n 빼기 4. 얘도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 얘는 3분의 9인데 3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차구나.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죠. 다음 515번. 자, 얘가 순서 들을 때 x값을 구하라. 그러면 둘이 더한 게 8. 그럼 x는 얼마? 4. 그렇죠? 네. 자, 1번.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4항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4항이 마이너스 2인데 구하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뭐 풀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자, 4항은 첫째 항 플러스 몇 D죠? 3D죠? n-1D라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A1이 마이너스 11. 그러면 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다 넣었어. 그리고 넘겼어. 3D는 9. 따라서 D는 3. 그러면 D가 3이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뭐 n-1D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이걸 다시 다 전개하면 3n 마이너스 얼마야? 14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보자마자
아까 쌤이 바로 구하는 거 3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짜 그럼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자, 근데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요. 애들이 이제 꼭 이러면 또 못하더라고. A의 3항이 2고요. A의 7항이 예를 들어서 15다. 그랬을 때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물론 당연히 A 플러스 2D가 2고요. A 플러스 6D가 15잖아. 그래서 둘이 연립을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만 생각해보자. A3, 즉 3항에서 7항까지 가려면 D를 몇 번 해줘야 되죠? 4항, 5항, 6항, 7항 4번 해주면 되잖아. 네. 그러면 뭐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A3항에다가 D를 4번 더해주면 7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2야. 그러면 4D는 이제 2 빼면 13. 따라서 D를 손쉽게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렇지? 이런 생각도 해줘야 된다고. 네. 이걸 연립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알았죠? 나중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등비수열은 서로 나눠서 연립을 해야 되고 등차수열은 서로 더하거나 빼서 연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 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니네들이 대부분 풀이들을 보면 이거 뭐야 풀이들을 보면 31항이 85니까 A1 플러스 30D가 85고 뭐 이렇게 푼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당연히 맞는 거죠. 44D가 127인데 둘이 연립해서 A도 구하고 D도 구해서 이제 100항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31항에서 45항까지는 D가 몇 번 더해지니? 14번 더해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85에다가 14D를 한 게 127이다. 이렇게 하면 D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이거 뭐 연립하면 바로 나와.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해서 풀었어. 연립해가지고. 풀었는데 그런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다음 3번. 자, 이렇게 됐을 때 H7을 구하라. 자, A2하고 A4가 6인데 원래는 이제 이것도 이렇게 풀어요. 대부분 A 플러스 몇 D야? 4D는 4 곱하기 A 플러스 몇 D? 2D. 이게 이제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식이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한 것이 6. 이게 두 번째 식. 그래서 둘이 연립해서 풀겠죠. 네. 경원아, 그치? 이렇게 연립해서 풀 건데, 나는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A4가 6이면 A3 얼마죠? 3이죠? 네. 맞죠? 네. 그럼 A3이 3인데, 3, 4, 10이야, A5가. 맞죠? 네. 그러면 A5는 12고, A3은 3이야. 그럼 A7은 왜 얼마 늘어났어? 수익 아까 그랬잖아. 3, 5, 7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21.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원래는 이렇게 다 풀이가 돼 있다고. 이거 연립해가지고 A 구하고 D 구해서.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야. 네. 알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21. 맞죠? 연립해서 풀었죠, 분명히? 네. 다음. 그래서 쌤이 아까 등차수열의 성질, 이런 것들을 괜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응? 다 써먹는 거야. 자, 등차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100부터 해서 지금 3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당연히 언젠가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언제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첫째 항이 100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니까 플러스 3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 언제 음수가 되는 그 n을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로 넘기면 103, 3n, 3으로 나누면 이렇게 3, 3은 9, 3, 4, 12 점 넣으시기보다 이렇게 되니까 언제 35항부터 음수가 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이해됐죠? 네. 자, 얘도 언제 양수가 됩니까? 자, 얼마씩 늘어나고 있죠? 얼마씩 늘어나고 있죠? 6. 6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6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즉 6n 마이너스 58이 언제 양수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넘기면 58이고요. 이걸 6으로 나누면 6, 9, 54. 9점 얼마죠? 그러니까 10항부터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35, 10항. 답. 이번에는 언제 100보다 커집니까? 그랬어요. 언제 100보다 커지냐.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 4씩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4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이게 일반항이야. 그래서 일반항은 4n 마이너스 3인데 이게 언제 100보다 커지냐. 그 n을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넘기면 4n은 103. 그래서 n은 4분의 103. 그럼 4, 2, 8. 그렇죠? 4, 5, 20, 4, 6이 24. 그러니까 25점 얼마죠? 그러니까 26항부터 커진다. 알겠죠? 나눗셈을 할 줄 알잖아. 경아야, 그치? 그래서 이런 얘기야. 다음, 이런 문제. 자, 다음 등차수열을 이룰 때 x, y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8에서 9까지 D가 몇 개 있어? 3개. 그쵸? D가 하나, 둘, 셋. 그러면 18 플러스 몇 D가? 3D가 9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빼면 마이너스 9, 3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3씩 이렇게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18에서 3 빼면 15. 그 다음에 얘는 15에서 3 뺐으니까 12. 이게 정답이겠죠? 네. 근데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정수로 나오지 않고 분수로 나오면 되게 복잡해요. 특히 얘가 2개만 아니고 더 많아지면. 그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x 플러스 y를 구하라. x 플러스 y 구하는 것은 거저준 거죠? 왜? 이렇게 둘이 더한 것 같으니까. 예. 보자마자 그냥 27 바로 구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둘이 더한 것은 이렇게 둘이 더한 것 같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음. 자,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도록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라. 알았어. 얘하고 둘이 더한 거. 그러면 3x 플러스 3이 요거의 2배와 같아야 된다고. 그렇죠? 등차중앙으로 보면. 그래서 2x의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는 0. 그럼 요거의 모든 실수 x값에 합이니까 딱 봐도 얼마야? 2분의 3. 그렇죠? 여기에 두 분의 합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얘가 실글이겠지. 왜냐면 하나만 실글이고 하나 허근일 수는 없잖아. 2차 방정식이. 둘 다 실글인 거나 둘 다 허근인데 실수인 해를 x의 해를 구하라고 하면 3차는 그럴 수 있어. 예. 3차는 하나만 실글이고 두 개가 허근이거나 두 개가 실근이고 두 개가 허근이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예. 하나 실근이거나. 근데 2차 방정식은 하나가 실근이면 나머지 하나도 실근이니까 네.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도 무방하다. 그래서 2분의 3. 네. 다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5이고 뭐 어떻게 잡으라고 아까? a-t, a 플러스 t 얘네들을 더하면 15다.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83일 때 그러면 a 빼기 d의 제곱 a제곱이 83일 때 세수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d가 없어져 버리니까 3a가 15니까 a는 얼마예요? 5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5 빼기 d의 제곱 그 다음에 5, 25 5 플러스 d의 제곱 이게 83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 전개하면 25 마이너스 10d 플러스 d제곱 얘도 25 플러스 10d 플러스 d제곱 그 다음에 83에서 이거 25 한 번에 빼보자. 플러스 25 이게 83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요. 그러면 2d제곱이 자 25 25하면 75죠? 네. 그럼 83에서 75 빼면 얼마야? 이 d제곱은 4가 되고 d는 뿔마인데 상관이 없어.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맞죠? 네. 자, 첫 장이 오고 2를 빼면 3, 5, 7 이렇게 쓰나 마이너스 2였다고 치면 7, 5, 3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세수는 이거다. 알겠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네. 자, 여기까지. 연습.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 자, 너희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마 학교에서는 얘를 더 중요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얘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용도 어렵지 않다. 자, 이유는 뭐냐면, 자, 봐봐요. 너희들이 그냥 막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봐봐요. A1부터 A2, A3 해서 AN1까지의 합을 구하래. 이 방법은 우리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초등학교 때 알아낸 방법이야. 초등학교 때. 자,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인 가우스가 있는 반에서 여러분 1부터 10까지 얼마일까요? 그랬더니 가우스가 55요. 이거는 이제 퍼즐로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빡쳐가지고 뭐 1부터 100까지는 그랬더니 얘가 1부터 100이요? 그러면 5050이요. 그리고 또 퍼즐로 자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얘가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그냥 다 더해봤나 보다 옛날에 그걸 외우고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푸니? 라고 했더니 가우스가 아까 쌤이 얘기한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아니 1부터 10까지 기면요 1하고 10하고 더한 11이 5쌍 있잖아요. 그러니까 55죠. 그럼 100까지기라고 하면 1부터 100 더한 게 101이 몇 쌍 있어요? 50쌍 있잖아요. 그러니까 5020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넌 바로 이제 천재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로 월반을 했다는 그런 얘기야. 그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하고 더하는 거. 그러면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 여기서 L이라고 한 거를 더한 것이 몇 개 있다고? 총 N개의 반절인 2분의 N개 있을 거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2분의 N에 A 플러스 2분의 N에 이렇게 외우지 말고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L이라는 게 N번째 항이니까 그걸 어떻게 고친 거야? 우리가 일반항이잖아. AN이. 그러면 이 AN이 뭐였어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니까 그걸 바꿔보면 얘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니까 2A가 되고 N 마이너스 1D가 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공식은 특히나 나중에는 시그마항법이라는 걸 나오면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아무튼 이렇다.
알았죠?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야. 그래서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그 다음에 2분의 n에 a 플러스 l. 자, 특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얘를 전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2분의 d에 n제곱 플러스 머시기 n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그러면 상수가 있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n을 나중에 곱해지니까. 그럼 상수항이 없는 몇 차식? n에 대한 2차식이다. 분명히 얘기했어. 네.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은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sn이 4n제곱 플러스 5n이다. 아,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기는 4가 누구야? 얘죠? 네. 그럼 뭐야, 이거? B를 2로 나눈 게 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자마자, 첫째 항하고 너희들 공차만 알고 있으면 일반항 되게 쉽게 구했잖아. 그럼 D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D는 얼마였다? 8이었다. 따라서 SN이 머시기 곱하기 n제곱 플러스 머시기 곱하기 n 이런 모양이 생겼을 건데 A의 2배가 공차가 된다. 기억하세요? 맞죠? 그래서 이거 보고 일반항 바로 구하라고 한다면 너네들은 원래는 SN에서 S의 n-를 뺀 게 AN이다 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보자마자 공차는 8이네. 첫째 항은 1항까지 합이나 1이나 똑같잖아. 1항이나. 그러니까 1 대입하면 9죠?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공차하고 첫째 항 나왔으니까 8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인 얼마? 이렇게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편법.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 d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알아두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거 보고 암산으로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게끔 하려고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자, 이 얘기가 끝이고요.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일반항과 AN과 SN의 관계식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고치려면 얘를 이용해야 돼. 근데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SN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해서 어디까지 합이야? n항까지 합이 SN이야. 네. 근데 S의 n-1이면 어디야? 첫째 항, 둘째 항부터 A의 n-r. 바로 전항까지 합이 S의 n-1이란 말이야. 그럼 둘이 빼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누구만 남아? 얘만 남겠죠? 네. 따라서 AN은 n항에서 n-1항까지 합을 뺀 게 일반항 AN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n이 2부터라는 얘기를 왜 주냐면, 자, 실제로 얘가 1부터라고 넣으면 어떻게 돼요? S1에서 S0를 빼라는 소리인데, S0가 뭐야? 0항까지 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건. 그렇죠? 그래서 2항부터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항이나 첫째 항까지 합이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원래는 이걸로 풀어야 되는 건데 쌤이 아까 전에 편법으로 얘기해 준 거야. 원래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몇 개만 해볼까요? 자, 5번. 자, 16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 공차가 얼마니?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러면 원래 공식대로 하면 아니, 그냥. 자, 원래 공식대로 하면 2분의 n에 2a 마이너스 20이죠. 플러스 n-1 17d. 그리고 여기 n도 16이겠죠. 원래는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하면 S16이 6을 계산한 결과고요. 뭐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 이거야.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어도 돼? 16번째 항을 구해. 자, 얘가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이거니까 2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즉 2n 빼기 10인데 16번째 항은 여기다 16 집어넣으면 32 빼기 10이니까 20이죠? 그러면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둘이 더하면 10이죠? 그거를 뭘로 나누면 2분의 n 총 16개니까 순서쌍이 몇 개 있어? 8쌍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80. 이렇게 구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네. 알았죠?
자, 그래서 526번 보면 일반항을 구하라. 13579 나오면 이거 볼 것도 없죠. 2n-1. 그렇죠? 홀수들이니까. 네. 그 다음에 23은 몇 번째 항입니까? 그러면 얘가 23이 나오려면 n이 뭡니까? 이거 물어본 거죠? 그럼 넘어가면 24, 2로 나누니까 12번째 항. 12항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하고 다 더해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하고 더한 거. 24가 몇 쌍이 있어? 6쌍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 알았죠? 네. 그러면 선생님, 홀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항의 수가 지금 자꾸 짝수인데 그래도 상관없어. 알았어요? 네. 홀수가 돼도 그냥 2분의 만약에 15항까지 합을 구하라면 2분의 15 곱하면 돼 그냥. 알았죠? 다음. 자, 요거 이렇게 되는데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얼마씩 빼지고 있니? 마이너스 3분의 1씩 빼지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n 플러스 첫째 항하고 공차하고 똑같기 때문에 빼주면 아예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일반항인데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려면 15번째 항이에요. 얘가 15항.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하고 둘이 더한 거 뭐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6. 그치? 둘이 더하면 그거 곱하기 2분의 15. 이게 정답이랍니다. 알았어요? 얘네들의 합은. 다음 528번. 원래는 일반항 AN을 구하라 라고 하면 A1은 1 대입하면 3이고요. 그 다음에 AN은 이렇게 구해야 돼. SN에서 S의 n-1이니까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 이거를 빼서 이걸 계산한 결과를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 보자마자 뭐야? 요거의 개수 2가 공차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첫째 항은 3이죠? 그럼 뭐야? 2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아, 2n 플러스 1이구나. 일반항이. 끝. 실제로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네. 끝이라고, 끝. 이렇게. 원래 이걸 계산해야 되는 것은. 자,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자, SN이 2차인 건 맞는데, 아까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었죠? 등차 수열은? 상수항이 없었죠. 근데 얘는 상수항이 있죠. 자, 이놈은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놈이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부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첫째 항부터 이루는 게 아니라 첫째 항만 다르고 둘째 항부터 그 수열을 이루는 그런 놈이 있어요.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S0 테스트라는 걸 해보면 돼요. S0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S0가 0이면 첫째 항부터 그 수열을 이루는 거고요. 네. S0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는 놈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n 대신 0집은 S0가 0이 아니죠. 네. 그러면 첫째 항을 따로 구하고요. 그러면 일단 1 집어넣으면 1이죠. 첫째 항이. 그리고 둘째 항부터는 또 다른 이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얘하고 상관없이. 뭐 어떻게 이걸 푸냐? 이거는 똑같이 SN에서 SN-를 빼면 얘가 없어져서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냥 우리가 편법으로 구할 때는 S0가 0이 되게끔 만들어. 한번 얘가 없어져야 돼. 뭐 요 수열을 따르는 거야. SN이 이거일 때. 뭐 첫째 항이 얼마죠? 2죠. 얘는 이걸로 역할을 끝난 거고. 그리고 얼마?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야. 4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즉 4n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합이 이거라며. 그럼 첫째 항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죠. 2, 6, 10, 그 다음에 14, 18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합인데, 거기에
첫 장만 다른 이유는 여기다가 빼기 1이 있잖아, 맨 마지막에. 네. 빼기 1을 첫 장에 이렇게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의 합인데 빼기 1만 여기다 줘서 그래서 첫 장이 1이 된 거야. 그래서 첫 장은 1이고 여기서부터 등차수를 이루는 거지. 그래서 1이 되고. 그런 의미라는 거야. 알았죠? 자, 9번. 자, 첫 장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K항이 33일 때 첫 장부터 K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일반항 빨리 구해야죠. 2n 플러스 첫 장 마이너스 공차. 즉 2n 플러스 5. 이게 33이 돼야 돼. 그러면 넘어가면 33에서 5 빼니까 28인가요? 네. 그 2로 나눴더니 14항이구나. 그러면 첫 장부터 14항까지 합은 첫째 항과 14번째 항의 합을 구하면 40. 몇 개 있다고요? 몇 쌍? 7쌍. 그렇죠? 그래서 끝. 이해됐죠? 네, 10쌍이면 두 쌍씩 했을 때 7쌍 있잖아요. 다음, 세 번째 항이 7이고 10번째 항이 21일 때 첫 장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A 플러스 2D가 7, A 플러스 9D가 21 이거 연립해서 AD를 다 구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3항에서 10항까지 가려면 D가 몇 번? 7번. 그러면 7D. 3항에다가 7D를 한 게 21이라는 거야. 4항, 5, 6, 7, 8, 9, 10. 맞잖아요. 그럼 빼면 7로 다 나눠버리면 D는 2였다. 그렇죠? D가 2였고요. 첫째 항에다 2를 두 번 더한 게 7이 된 거니까 첫째 항은 얼마야? 3이었다는 얘기죠? 첫째 항 알고 D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항까지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20항을 구한 다음에 얘처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공식 2분의 20 2A 플러스 n-1D 이걸로 구해도 무방하고. 알았죠? 이렇게 구하든 이런 식으로 첫째 항과 마지막 항 이용해서 구하든. 다음. 자, 이런 거. 원래 구하는 방법은 이거를 B1이라고 잡고요. 얘를 B2, B3. 그래서 얘가 뭐가 될까요? B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갖고 원래는 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쌤이 아까 수열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있다면 얘하고 더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그게 몇 쌍 있을까? 몇 쌍? 여기서 여기까지 n개니까 2분의 n쌍이 있고 여기에 한 쌍이 더 있으니까 2분의 n 플러스 1쌍만큼 그만큼 있죠? 그게 마이너스 24가 됐다 이 뜻이야. 맞잖아요? 됐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그래서 6, 4, 24 넘기면 3 2 곱하니까 6 끝.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게 엄청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자, 그 다음 11번. 자, 이것도 풀이 과정에서 나온 거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아까 성질을 알려줬어. 어떤 성질을 알려줬어? 아, 이거는 그냥 하는 거구나. 아이씨. 그냥 하는 거예요. 나오려면은 딱 10항부터 20항부터 30항부터 이렇게 나오면은 좋은데 14방까지 이라고 나왔네. 그렇죠? 그래서 14방까지는 연립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2분의 n 2a 플러스 12d 이게 52고 첫 장부터 20방까지니까 2분의 20 2a 플러스 19d 한 것이 마이너스 60. 그래서 여기서 둘이 연립해서 a하고 d 구한 다음에 2분의 30 2a 플러스 20
9D 이거 계산한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거 연립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간격이 똑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8, 2, 16, 83, 24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첫 장부터 8항까지기 104고요. 9항부터 16이면 항의 개수가 똑같이 8개죠. 이게 360. 첫 장부터 24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첫 장부터 8항까지기 104. 이게 등차수열. 그런데 9항부터 16항까지기 360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늘어났어? 256만큼 늘어났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17항부터 24항까지 또 256 늘어났을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360에 265 더하면 얼마야? 716이 되겠죠? 됐죠? 3, 4, 5, 616. 그렇죠? 이렇게도 등차수열이라고. 그러면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요? 첫 장부터 24항까지 합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 구하라는 거 아니야. 얘하고 다 더하면 정답이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아까 같은 항의 개수만큼 똑같이 더해도 등차수열이 된다. 이 얘기가 이 얘기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문제, 세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어서. 이거까지 딱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웬만한 네. 저희들 문제들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할 거야. 네.